어느 카페 첫 만남. 두 사람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대화는 어렵게 이어지는데 한 사람의 시선이 자꾸만 아래로 떨어집니다. 커피잔을 받다가 손을 받다가 창밖을 봤다가 상대는 생각합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내가 마음에 안 드나? 사실 그 사람은 그냥 눈 맞추기가 무서웠던 겁니다. 여러분, 아이 컨택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문제는 막상 해보려고 하면 왜 이렇게 어색한가 하는 거죠. 상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왠지 무례한 것 같기도 하고, 오래 보고 있으면 그것도 이상한 것 같고, 그렇다고 시선을 피하자니 자신감 없어 보이고요. 오늘은 그 딜레마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심리학 연구가 오랫동안 주목해 온 두 가지 기술, 미간 관찰법과 3초 법칙. 이 두 가지만 익혀도 여러분의 아이 컨택은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눈 맞추기가 왜 그렇게 어색할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부위입니다. 상대의 눈을 보는 순간 뇌는 그 정보를 엄청난 속도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감정은 어떤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진심인지 아닌지. 그 처리량이 너무 많아지면 뇌는 과부하를 피하기 위해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눈 맞추기가 부담스러운 건 내성적이거나 소심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뇌의 자기 보호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그 반응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데 있습니다. 시선을 회피하는 사람을 보면 상대는 보통 세 가지 중 하나를 떠올립니다. 자신감이 없거나 관심이 없거나 뭔가를 숨기고 있거나.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말을 하는 두 사람, 한 명은 아이 컨택을 유지하고 다른 한 명은 시선을 자주 피하는 사람을 비교했더니 시청자들은 아이 컨택을 유지한 사람을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고 유능하고 매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말의 내용은 똑같은데 눈빛 하나로 인상이 갈린 겁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눈을 응시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술입니다. 미간 관찰법. 방법은 단순합니다. 상대의 눈 대신 눈과 눈 사이 미간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방법이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눈을 보는지 미간을 보는지 보통의 대화 거리에서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상대는 이 사람이 나를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눈이 아닌 미간을 보고 있으니 뇌의 정보 과부하가 훨씬 줄어듭니다. 덜 부담스럽고 덜 떨리고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 방법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미간에 점이 있나? 없나? 하고 관찰한다는 느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 호기심 어린 시선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눈맞춤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응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포인트를 조금 낮출 수 있어요. 미간에서 2에서 3cm 아래 콧등 부분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이 시선은 미간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한 인상을 줍니다. 협상 테이블처럼 단호하고 강한 인상이 필요할 때는 미간을 소개팅이나 처음 만나는 자리처럼 친근하고 다정한 인상이 필요할 때는 콧등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 미세한 2에서 3cm 차이가 상대방이 받는 인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실제로 협상 전문가들과 상담사들이 현장에서 쓰는 기술입니다. 고객이 저 사람 눈빛이 강렬한데 왜 무섭지 않지? 하고 느낀다면 상당수는 이미간 기법을 쓰고 있는 경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눈을 직접 보기가 부담스러울 때 미간을 본다. 강한 인상이 필요할 때 미간, 따뜻한 인상이 필요할 때 콧등. 이 두 포인트만 기억해도 아이 컨택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두 번째 기술입니다. 3초 법칙. 여기서 먼저 질문 하나. 아이 컨택이 중요하다고 해서 대화 내내 눈을 한 번도 안 떼고 상대를 쳐다본다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맞은편 사람이 눈 한 번 깜빡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 아마 커피를 다 마시기도 전에 저 갑자기 약속이 생겼어요가 나올 겁니다. 강렬한 눈 맞춤은 집중의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선을 넘으면 압박이 됩니다. 상대는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눈을 얼마나 오래 맞추느냐보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뗐다 다시 맞추느냐를 압니다. 3초 법칙은 이렇게 씁니다. 약 3초간 아이 컨택을 유지합니다.
그 다음 자연스럽게 시선을 한번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옆을 보거나 잠깐 생각하듯 위를 보거나 다시 상대에게 돌아옵니다. 이 리듬이 핵심입니다. 3초 유지, 잠깐 이탈, 다시 복귀. 이 패턴이 상대에게 주는 신호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진지하게 보고 있지만 동시에 너를 압박하지 않겠다. 이게 배려입니다. 실제로 인간관계 연구에서 가장 친밀감을 높이는 눈맞춤 패턴을 분석해보면 대화 시간의 60에서 70% 정도 아이 컨택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옮기는 패턴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100%도 아니고 30%도 아닌 60에서 70%. 그게 딱 3초 유지, 잠깐 이탈을 자연스럽게 반복했을 때 나오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시선을 뗄 때 방향도 중요합니다. 시선을 옆으로 돌리거나 위로 올리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건 다릅니다. 시선이 아래로 떨어지는 건 자신감 없음 또는 숨기는 것 있음의 신호로 읽힙니다. 시선을 뗄 때는 옆이나 위로.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3초 법칙의 진짜 힘은 쌓임에서 나옵니다. 한 번의 눈맞춤은 그냥 눈맞춤입니다. 하지만 대화 내내 이 리듬을 자연스럽게 반복하면 상대방은 대화가 끝난 뒤 저 사람이랑 얘기하면 왜 이렇게 편하지? 를 느끼게 됩니다. 무엇이 편하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느낌은 남습니다. 그게 친밀감의 시작입니다. 이쯤에서 한 걸음 물러서 생각해 봅시다. 아이 컨택이 호감을 만드는 이유는 단순히 눈을 잘 봐서가 아닙니다. 아이 컨택의 본질은 경청입니다. 상대를 바라본다는 건 지금 나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당신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전달됩니다. 그 신호가 상대의 마음을 열고 더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게 만들고 신뢰를 쌓게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이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가 계속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인가요? 내 말이 의미 없나? 이 사람한테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아이 컨택은 그 반대를 해주는 겁니다. 당신은 나한테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눈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 오래된 친구, 믿음직한 상사, 매력적인 사람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공통적으로 아이 컨택이 편안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진짜 관심이 있어서 바라보는 느낌. 그 차이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오늘 배운 두 기술은 그 자연스러운 눈맞춤을 연습하는 가장 쉬운 출발점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카페에서 어색하게 앉아있던 그 사람, 시선이 자꾸 아래로 떨어지던 그 사람. 만약 그 사람이 오늘 두 가지를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눈 대신 미간을 보면 된다는 것. 3초 맞추고 자연스럽게 뗐다 다시 맞추면 된다는 것. 어쩌면 그 소개팅 다음 약속까지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아이 컨택은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를 향한 작은 집중입니다. 그 집중이 신뢰가 되고 신뢰가 관계가 됩니다. 오늘 하루 친구든 동료든 가족이든 대화할 때 미간부터 한번 슬쩍 관찰해 보세요. 작은 실험 하나가 여러분의 관계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화할 때 눈 맞추기가 어렵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오늘 배운 기술 중에 먼저 써보고 싶은 건 어느 쪽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깊은 심리학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